네, 오늘도 영어 인풋 300시간 챌린지 중에 이틀차, 3일차네요, 3일차. 3일차에 제가 실천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또 제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그것도 함께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Hooking your right foot behind the left calf as deeply as possible. Balance on the left foot. Now do a similar movement with your arms. Raise your left arm in front of your body to shoulder height with the palm facing inward. Twist your right arm underneath it and wrap it around your left arm. Bring your knees as if you want to sit on a chair and lift your arms and stretch them out in front of you to shoulder height. Looks like Santa. No, Cam, it's not okay. This is Lily's first Christmas. I want to make sure everything is perfect. Luke that if he didn't put his dirty dishes in the dishwasher, we would put them in his bed. Phil's problem is follow through. We had no more dishes, so we were eating cereal out of a goldfish bowl. Okay, guess where I'm headed? To take down the tree. That's right. This is your last chance. Wow, that's beautiful. 먼저 오늘은 아침에는 요가를 했어요. 요가를 했는데 이제 스킬쉐어라는 좀 여러 가지 기술을 공유하는 외국의 플랫폼이에요.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인데 그 스킬쉐어라는 플랫폼에서 요가 강의를 들으면서 1시간 정도 요가를 했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요. 그리고 미드를 봤습니다. 제가 이 목 근육이 좀 안 좋아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봤어요. 모던 패밀리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봤는데요. 팟캐스트를 보면서는 팟캐스트가 좋은 점은 듣기만 하는 거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굽혀펴기 운동을 하고 한 1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했어요. 정말 경치가 이쁘고 또 사람들도 평화로워 보여서 많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인풋이라고 치긴 그런데 밥 먹으면서 팝송을 들었습니다. 김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좀 이렇게 들은 유튜브 영상이 그냥 가끔 보게 된 유튜브 영상이 한 1시간, 2시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뭐 브이로그도 봤고 테드 영상도 좀 봤습니다. He worked a lot, and my mom was pretty hands-off when it came to parenting.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어떤 도대체 푸피킴 너는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컴프리헨시블 인풋을 얘기하는 거냐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제 듣기 그리고 말하기, 읽기, 문법 단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수능 영어는 좀 잘 본 편이었어요. 저는 첫 수능 때 굉장히 쉬운 수능이었는데 그때 100점을 맞았고요. 또 두 번째 본 시험에서는 91점을 맞았습니다. 그 전날 잠을 한 1시간밖에 안 자가지고 핑계입니다. 핑계. 아무튼 그래서 대강 기초적인 그리고 수능 영어에 필요한 뭐 단어나 문법이나 그런 지식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 대학에 가서 한마디도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뭐 강의실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고 제가 인도 여행을 갈 때나 아니면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에 갔을 때
정말 아쉬웠던 게 제가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하고 또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그 현지인들과 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딱 한 번 제가 영어 공인 인증 시험을 쳐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반수할 때, 두 번이구나. 반수할 때 탭스 시험을 쳤는데 그때 68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토익을 쳤는데 그때는 준비를 거의 하나도 안 했고 전날 술을 마셔서 원래 탭스보다 한 100점 정도 더 높아야 되는데 토익이 68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딱히 시험을 준비한 적도 없고 시험을 쳐본 적도 없는 영어 실력이고요. 또 수능 공부 이후로 영어를 얼마나 공부했냐 하면 제가 제대로 영어를 한번 공부해봤던 적은 제가 20살 때 반수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 2주 정도? 한 2, 3주 정도를 영어 쉐도잉을 굉장히 빡세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어느 정도 그 영어 억양이나 리듬이 좀 익숙해지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외에는 듣기 실력이나 말하기 실력이 전혀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 외에는 대학 때 연강을 듣고 뭐 영어 레포트를 쓰고 그 정도 외에는 영어를 거의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끔 뭐 영어 공부 찔끔찔끔 한다고 넷플릭스 영어 자막 켜고 봤는데 딱히 막 총 합해도 한 20시간도 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공부를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20살 때부터 영어 쉐도잉 공부법, 그러니까 미드나 영화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도 한 번도 실천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 방법이 너무 어렵게 전 느껴졌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를 한 편 계속 반복하는 게 좀 지루하다고 느끼기도 했고 되게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영어 실력은 사실 수능 공부 이후에는 거의 제자리에 맴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냥 상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스페인에 가가지고 영어로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퍼시픽 림이거든요. 액션 영화. 그러니까 뭐 물론 잘 알아듣지 못해도 재밌긴 재밌죠. 사실 그게 핵심이기도 한데 그때 몰랐으니까 뭐 들리는 영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도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지나다니고 영어만 할 줄 알면은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한 번도 제가 제대로 사귄 적이 없고요. 그리고 뭐 영어로 된 원서책을 읽어도 해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첫 장만 읽고 포기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10월부터 유튜브로 영어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구독만 좀 눌러놓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카메라 리뷰를 봐야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있으면 그들의 영상을 찾아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컴프리헨시블 인풋이라는 이론을 11월 달에 접하고 나서 듣기만 해도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고 듣기만 해도 내가 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나서는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은 꾸준히 영어로 유튜브를 보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달간 지금 1월 9일이니까 2달간 총 제가 이 300시간 챌린지 시작하기 전까지 한 120시간 인풋을 채운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영어 실력은요 훨씬 나아졌어요. 2달 만에 그냥 영어를 듣기만 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도 일단 듣기 실력은요 확실히 팟캐스트나 영화를 자막 없이도 대략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으면 거의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은 짧으니까 이제는 한국어로 보는 것보다 영어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고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된 유튜브 콘텐츠가 더 재밌는 콘텐츠가 많기도 하고 또 영어를 공부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훨씬 더 즐거운 거죠, 과정이. 그리고 영어로 책을 보는 것도 이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책이 한국어를 속독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쓱 훑어보는 식으로 책을 읽는데 영어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해석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영어 자체가 바로바로 메시지로 입력이 돼서 좀 더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 단어 수준도 일단 제가 뭐 수능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식은 많을진 몰라도 되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았거든요. 뭐 get, take 막 이런 뭐 전치사.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평상시에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런 어떤 가장 기초적인 단어, 뭐 기본적인 표현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가끔은 말할 때도 그런 단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나온 김에 옛날엔 저는 외국인을 보면 되게 두려웠거든요. 그들이랑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되게 두려웠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매일 몇 시간씩 보는 게 유튜브에서 외국인이 저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외국인을 보면은 두려운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외국인한테 말 걸고 싶어지고 그 외국인이랑 대화하고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솔직히 저는 가장 크게 변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완벽히 영어를 구사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들리잖아요. 외국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니까 좀 덜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것 같고 영어는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확실히 이게 들리는 데에서 자신감을 얻으니까 좀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편하게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2012년부터죠. 수능 공부를 하고 나서 12년부터 17년, 18년까지 거의 6년간 영어 공부를 뭐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제가 엄청 늘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컴프레hen시블 인풋으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그 메시지 자체를 즐기면서 그 영상 자체를 그냥 재밌게 받아들이면서 보니까 2달 만에 듣기 실력이든 단어 수준이든 뭐 말하기에서든 굉장히 영어가 늘었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6년 동안은 한 번도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제가 300시간을 한 달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물론 뭐 쉐도잉도 하고 뭐 단어도 따로 외우고 그러면은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그런데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지금 저는 가장 즐겁고 가장 영어 공부가 효과적이라고 느끼고 또 쉐도잉이나 그런 단어 암기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영어가 잘 이렇게 습득이 안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제가 요가 하면서 그냥 요가 듣기를 듣고 팟캐스트 제가 보고 싶은 걸 듣고 제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를 보고 제가 관심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그냥 그렇게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법이라고 느끼고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영어 실력을 좀 공유해 드렸어요. 저는 정말 영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컴프텐시블 인풋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제 영어 공부 방법이나 영어 공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좀 제가 영어를 직접 쓰는 모습도 한번 잘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컴프레hen시블 인풋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즐겁게 영어를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내일도 다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